2012년 금 1g에 42,000원, 2025년 금 1g에 7만원, 13년 만에 가격이 2배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산 금을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3억 5천이 7억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단 6개월 만에 2억 원을 잃고 모두 팔아버렸습니다. 계산해보니 제가 놓친 수익이 5억 원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 팔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죠? 왜 5억을 날려놓고 후회가 없을까요? 왜 안전자산이라던 금이 6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을까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아내의 치료비 때문에 투자한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30년을 회사 총무부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고졸이라는 이유로 승진해서 밀렸던 제가 1년 먼저 퇴직한 선배의 자랑을 듣고 나도 한번 해보자는 열등감에 뛰어든 겁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2억 원을 날렸는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저 자신을 속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짜 행복을 찾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2012년 2월 저는 대기업 계열사 총무부에서 30년을 근무한 끝에 정년퇴직을 맞이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수입니다. 그해 저는 61였고 아내는 59이었습니다. 고졸 학력으로 운 좋게 입사했지만 승진은 언제나 대졸 후배들에게 돌아갔고 저는 30년 내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에 평생 모은 적금 7천만 원을 합치니 딱 3억 원이었습니다. 아내는 통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30년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30년을 일했는데 손에 쥔 게 고작 3억이라니 뭔가 아쉬웠습니다. 퇴직 이틀 뒤 회사 동기들과 종로구 한정식집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1년 먼저 퇴직한 박태준 형님이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 요즘 금값 봤어? 나는 작년에 금 투자 시작했는데 벌써 3천만 원 벌었다고. 6개월 만에 말이야.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형님은 원래 퇴직금이 3억 5천 정도였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3천을 더 벌었다면 지금 5억이 넘는다는 얘기였습니다. 형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금이야, 금. 요즘 세계 경제가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인 금으로 다들 몰리잖아. 나는 작년 여름에 그램당 3만 5천 원대 샀는데 지금 4만 5천 원이야. 거의 30% 올랐어. 너도 해봐, 정수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질투가 끌어올랐습니다. 30년을 성실하게 일했는데 3억, 그런데 형님은 6개월 만에 5억. 저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금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뉴스마다 금값 상승 소식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금값 사상 최고가 경신, 안전자산 금 수요 폭증, 달러 약세로 금값 급등 같은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금은 화폐가 사라져도 가치가 남는 안전자산입니다. 특히 노후 자금으로는 더없이 좋은 선택입니다. 저는 그 말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안전자산, 노후 자금, 바로 제가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아내는 얼굴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검진 리절트 나왔는데 같이 와달래요. 아내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북구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검사 결과 희귀 자가면역 질환으로 보입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꾸준히 치료하면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치료가 많아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월 200만 원, 1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은행 이자 연 3%면 한 달에 75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걸로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을 때 아내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보? 퇴직금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아내 눈에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나는 박태준 형님의 자랑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내 눈의 치료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묘하게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금 투자를 하자. 안전하게 돈을 불려서 치료비를 마련하자. 그러면 형님도 따라잡을 수 있고 아내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저는 두 가지 동기를 하나로 섞어버렸습니다. 아내 눈의 치료비라는 선한 명분 뒤에 박태준 형님을 따라잡고 싶다는 열등감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금 투자 어때요? 요즘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던데 안전하게 돈 좀 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금이요?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럼요. 금은 영원히 가치가 있잖아요. 게다가 요즘 세계 경제가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으로 금을 찾는 사람들이 많대요. 아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단 조금만 해봐요. 전부 넣지 말고요. 물론이죠. 천천히 시작할게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일단 1억 원을 넣고 수익이 나면 나머지도 넣자. 박태준 형님처럼 6개월에 3천만 원을 벌 수 있다면 치료비 걱정은 없을 거야. 며칠 동안 인터넷으로 금 투자를 조사하면서 저는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모든 자료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은 안전하다. 금은 오른다. 금은 노후 대비 최고의 자산이다. 단 한 군데도 위험하다는 경고는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종로 귀금속 상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 들어선 그곳은 황금빛 세계였습니다. 유리 진열장마다 반짝이는 금반지, 금목걸이, 골드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간판을 단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장이 반갑게 맞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투자용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걸 사야 할지 모르겠네요. 요즘은 골드바가 인기입니다. 100g 단위가 가장 선호도가 높고요. 사장은 손바닥만 한 크기의 100g짜리 골드바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지만 묵직했습니다. 가격은 얼마나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시세가 그램당 42,000원이니까 100g이면 420만 원입니다. 부가세까지 하면 462만 원 정도 되겠네요. 사장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작은 게 이렇게 비싸다니 놀라웠지만 동시에 묘한 신뢰감이 들었습니다. 1억으로는 몇 개쯤 살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사장의 눈빛이 반짝이었습니다. 100g짜리로 21개, 그리고 나머지 금액으로 작은 것 하나 정도 더 가능하겠네요. 좋은 선택이십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할수록 금은 더 오릅니다. 달러도 약세고 중국과 인도도 금을 사들이고 있거든요. 사장의 말은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기사들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산이 끝나자 사장은 주의사항을 덧붙였습니다. 보관할 땐 습기를 피하셔야 하고 가능하다면 은행 대여 금고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대팔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22개의 골드바를 아내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총 2.2kg이 넘는 무게에 시가 1억 원어치였습니다.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1억이에요? 이렇게 작다고요? 도둑이라도 들면 어쩌려고요? 걱정 마요. 은행 대여 금고에 넣을 겁니다. 게다가 앞으로 금값은 더 오를 거예요. 몇 년 뒤면 이게 2억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은행 대여 금고를 빌렸습니다. 연간 15만 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제게는 든든한 보험 같았습니다. 금고 안에 골드바를 넣고 문을 닫을 때 묘한 성취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금값은 반드시 오른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결정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시작점이 될 줄은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금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포털 사이트에 금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42,000원에서 43,000원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러다 2주가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3,500원, 44,000원, 44,800원. 매일 조금씩 숫자가 커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금값은 그램당 45,300원이었습니다. 제 1억 원은 이미 1억 7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700만 원 수익이었습니다. 은행 이자와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아내에게 보여주자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오르네요. 당신 좀 하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빨리 오르는 것 같아요. 언젠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금은 달라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안전자산이라니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머지 2억도 넣으면 어떨까? 지금처럼 오르면 한 달에 1,400만 원씩 벌 수 있잖아. 6개월이면 8,400만 원이야. 그럼 아내 치료비 5년치는 문제없어. 그리고 또 다른 생각도 스쳤습니다. 박태준 형님도 따라잡을 수 있어. 아니, 어쩌면 앞지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생각은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제 예상은 적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금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2012년 4월 중순 그램당 47,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제 1억 원은 어느새 1억 1,2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달 만에 1,200만 원 수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태준 형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도 요즘 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벌써 수익이 꽤 났어요. 제 목소리에는 자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 그래? 정수, 너도 드디어 눈 떴구나. 나도 계속 오르고 있어. 이거 정말 대박이야. 형님의 목소리도 들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제가 드디어 형님과 같은 위치에 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머지 2억도 금에 넣으면 어떨까요? 지금 추세라면 당신 치료비 걱정은 완전히 없어질 것 같아요. 아내는 망설였습니다. 여보,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떨어지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금은 계속 오를 거예요.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당신 치료비도 걱정이고 우리 노후도 생각해야죠. 저는 설득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다른 욕심이 더 컸습니다. 박태준 형님의 5억을 따라잡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앞지르고 싶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단 1억만 더 넣어봐요. 나머지 1억은 남겨두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종로로 다시 향했습니다. 2억 원을 모두 금으로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총 47개의 골드바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랐습니다. 매일 시세를 보면서 더 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조금만 더 넣으면 박태준 형님을 완전히 따라잡을 수 있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위험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대출이었습니다. 집값이 꽤 올라 있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5천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아내 몰래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을 때 용도를 물었고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 치료비 때문에 필요합니다. 사실 치료비로도 일부 필요했지만 대부분은 금을 더 사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5천만 원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자는 연 5.5%였습니다. 한 달에 약 23만 원 정도였습니다. 금값이 오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대출금 중 2천만 원은 아내 치료비 통장에 넣었습니다. 나머지 3천만 원은 다시 종로로 가져갔습니다. 이제 제 금 보유량은 총 70개가 넘었습니다. 무게로는 7kg, 시가로는 3억 3천만 원어치였습니다. 금고에 골드바드를 넣으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곧 5억이 될 거야. 박태준 형님도 따라잡고 아내 치료비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그때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안이 아니라 흥분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는 대출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가 추가로 조금 더 투자했어요. 걱정 마요. 다 계획이 있으니까. 아내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넣었어요? 많지 않아요. 조금만 더 오르면 우리 완전히 안정될 거예요.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금값 생각뿐이었습니다. 내일은 얼마나 오를까? 다음 주에는 5만 원을 넘을까?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2년 5월 중순부터 금값이 주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4만 7천 원에서 4만 6,500원으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조정이라 생각했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올랐으니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거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반등은 없었습니다. 4만 6천 원, 4만 5,500원, 4만 5천 원으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제 자산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억 3천에서 3억 1,500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1,500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금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팔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를 거예요. 금은 원래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래요. 사실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태준 형님께 잘난 척 했는데 지금 팔면 어떻게 됩니까? 형님이 뭐라고 할까요? 6월에 들어서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금값은 4만 3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제 자산은 3억에서 2억 9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만에 4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미국 금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계속 빨간색이었습니다. 그 무렵같이 금 투자를 시작했던 후배 최영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저 손절했어요. 200만 원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더 떨어질 것 같아서요. 최영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벌써?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 그랬어. 제가 말했습니다. 형, 저는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요. 작은 손실일 때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형도 고민해 보세요. 최영호의 조언이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수 없었습니다. 200만 원 손실과 제 상황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미 4천만 원을 잃었고 게다가 대출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팔면 모든 게 확정됩니다. 박태준 형님께 한 자랑도 거짓이 되는 겁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금은 반드시 다시 오를 거야. 하지만 현실은 무자비했습니다. 7월에 접어들자 금값은 4만 원을 깼습니다. 제 자산은 2억 7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6천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게다가 대출 이자도 매달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내 치료비까지 합치면 매달 거의 25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이제 팔아요. 더 떨어지기 전에요. 이러다 우리 다 망해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당신 치료비 5년치는 벌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팔면 원금도 못 건지는데 어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금은 반드시 오른다니까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 화면만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숫자들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2012년 8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금값은 멈추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37,000원, 35,000원, 그리고 마침내 3만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처음 샀을 때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을 투자했던 돈이 이제 2억 1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억 4천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게다가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금 시세를 확인했는데 숫자는 매번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 이자가 연체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납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아내 치료비와 생활비로 다 나간 겁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았을 때 아내와 마주쳤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여보, 저 치료 그만할게요. 이러다 우리 다 망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치료는 계속해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돈으로요? 지금 우리 형편 몰라요? 금값은 계속 떨어지고 대출 이자는 밀리고 있잖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신 솔직히 말해봐요. 정말 내 치료비 때문만이었어요? 박태준 형님 따라잡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만이 식탁 위에 흘렀습니다. 아내는 계속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당신 욕심이었던 거 아니에요? 나는 핑계였던 거죠? 아니에요. 당신 치료비도 생각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박태준 형님을 따라잡고 싶은 제 열등감 때문이었을까요? 얼마나 손해봤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1억 4천.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1억 4천이요? 아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30년을 모은 돈이 반년 만에 그렇게 날아갔다고요? 미안해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방문 너머로 아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치료비보다 제 체면이 더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박태준 형님한테 잘난 척 했는데 손해보고 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버텼던 거예요. 아내는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예요? 팔겠어요. 더 떨어지기 전에 정리하겠어요. 그리고 다시 일하겠어요. 제가 책임지겠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에요. 더 늦기 전에요.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로 지키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아내였다는 것을요. 체면과 욕심 때문에 정작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다는 것을요. 2012년 9월 저는 보유하고 있던 금을 모두 팔았습니다. 그때 금값은 그램당 25,000원이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을 쏟아부었던 금은
1억 7천만 원에 정리됐습니다. 정확히 1억 8천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종로 귀금속 상가에서 금고에 있던 골드바들을 모두 꺼내 팔 때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반짝이던 금덩어리들이 이제는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상무 사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지 그러셨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버텼습니다. 계좌로 1억 7천만 원이 들어왔을 때 저는 허탈했습니다. 30년을 일해서 모은 3억이 반년 만에 이렇게 줄어들다니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1억 7천만 원 남았어요. 대출 5천만 원을 갚으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일하겠어요. 61지만 아직 건강해요. 뭐든 할 수 있어요.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 곳을 알아본 끝에 편의점 야간 근무와 아파트 주차 관리 일을 구했습니다. 편의점은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였고 주차 관리는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였습니다. 사실상 투잡이었습니다. 하루에 잠은 4시간 정도밖에 못 잤습니다. 편의점 시급은 시간당 5,500원이었고 주차 관리는 월 140만 원이었습니다. 합치면 월 28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편의점 유니폼을 입었을 때의 심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30년을 회사 정장을 입고 출근했던 제가 이제는 편의점 직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아내도 동네 슈퍼에서 파트타임 일을 구했습니다. 희귀병이 있었지만 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60대에 다시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쯤 편의점에서 라면을 진열하고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굳었습니다. 박태준 형님이었습니다. 정수야? 여기서 뭐해? 형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형님. 알바 좀 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그래? 나도 요즘 힘들어. 금값 떨어져서 많이 잃었어. 형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 형님도요? 저는 놀랐습니다. 응. 나도 계속 버티다가 결국 작년 말에 팔았어. 2천만 원 정도 손해봤지. 그때 서로 잘난 척만 하고 힘든 건 숨기고 있었네. 형님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박태준 형님도 손실을 봤다는 것을요. 제가 따라잡으려고 했던 그 성공은 허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형님이 나간 뒤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실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더 큰 욕심을 부렸던 것뿐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6가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 진짜 동기를 직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아내의 치료비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박태준 형님을 따라잡고 싶은 열등감이 더 컸습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솔직했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사실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투자하는 거야 라고 인정했다면 아마 더 신중하게 판단했을 겁니다. 투자하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진짜 이유가 뭔지, 정말 필요해서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따라잡고 싶어서인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자산이란 없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저는 금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금은 영원하다, 화폐가 사라져도 가치가 남는다. 그런 말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램당 47,000원에서 25,000원으로 떨어지는 걸 보며 깨달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도 주식만큼 위험하다는 것을요. 안전자산이란 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라는 안전장치를 가진 투자만 있을 뿐입니다. 10년, 20년 기다릴 수 있다면 금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당장 필요한 돈을 넣으면 그 순간 가장 위험한 자산이 됩니다. 세 번째는 타인의 성공에 흔들렸다는 겁니다. 박태준 형님이 6개월에 3천만 원 벌었다고 했을 때 저는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형님이 실제로 얼마를 투자했는지, 얼마의 손실을 감수할 여력이 있는지, 언제 시작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편의점에서 형님을 다시 만났을 때 형님도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서로 좋은 것만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남의 성공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네 번째는 체면이 발목을 잡았다는 겁니다. 첫 수익이 났을 때 제가 박태준 형님께 전화한 게 나중에 가장 큰 족쇄가 되었습니다. 금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아내가 팔자고 했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형님한테 잘난 척 했는데 손해보고 팔 수 없다는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그 체면 때문에 1,000만 원 손해를 1억 8천만 원 손해로 키웠습니다. 투자에서 체면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잘못됐다 싶으면 바로 인정하고 빠져나오십시오. 누가 뭐라든 상관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출이 독약이라는 것입니다. 1억, 2억을 잃을 때는 그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출 5천만 원을 받은 순간부터 매달 이자가 제 목을 죄어왔습니다. 원금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수도 있지만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야 합니다. 그게 60대 재취업을 강요했고 제 아내를 슈퍼로 내몰았습니다. 투자에 대출을 쓰는 순간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하십시오. 여섯 번째는 가족이 진짜 자산이라는 겁니다. 제가 1억 8천만 원을 잃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함께 버텨요. 그 한마디가 절 살렸습니다. 금은 온스당 2,700달러가 되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정리하지 않았으면 지금 제 옆에 아내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건강과 가족을 지키는 게 가장 큰 투자 성공입니다. 지금은 2025년 저는 74이 되었습니다. 금 투자 실패로부터 13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편의점과 주차관리 투잡을 3년간 했고 대출을 모두 갚았습니다. 아내는 2년 뒤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어 치료비가 월 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금은 약만 먹으면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 준혁이는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결혼 자금을 많이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겨우 500만 원을 쥐어주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빠는 건강만 챙기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2년 전에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시우입니다.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금을 가진 것보다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주말이면 준혁이 가족이 찾아옵니다. 시우가 할아버지 할머니 하며 달려올 때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고 합니다. 온스당 2,700달러, 우리 돈으로 그램당 7만 원을 넘는 수준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판 가격의 거의 3배입니다. 계산해보면 그때 버텼다면 지금쯤 7억 원이 넘는 돈을 손에 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놓친 수익만 5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정리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끝까지 버티다가 더 큰 위기가 닥쳤다면 저와 아내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지 감히 상상하기도 두렵습니다. 저는 돈을 잃었지만 동시에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모한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지금 저는 편의점도 주차 관리도 그만뒀습니다. 70대가 되니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냅니다. 아파트 근처에 20평 정도 되는 텃밭을 빌렸는데
상추, 고추, 토마토 같은 것들을 키웁니다. 손자 시우를 데리고 가서 함께 물을 주고 채소를 따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어제도 시우를 안고 텃밭에 갔습니다. 시우가 빨간 토마토를 따서 제게 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황금 같은 삶이라는 것을요.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다 있고 무엇보다 건강과 가족의 화목이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내와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손자와 함께 텃밭에서 보내는 주말, 저녁이 가족이 찾아와 함께 먹는 저녁 식사, 이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금덩어리보다 귀합니다. 가끔 동네에서 예전 동료들을 만납니다. 어떤 이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하고 어떤 이는 주식으로 성공했다고 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축하한다고 말하고 제 길을 갑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경험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수익을 좇는 욕심보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되 무모한 도전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금투자로 돈은 잃었지만 그 대신 황금보다 값진 삶을 얻었습니다. 건강, 가족, 평안, 그리고 매일의 감사가 저를 지탱해 줍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며 지금도 매일 가슴에 새기고 있는 진실입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